막상 제트 블랙 사니까 울트라 2 블랙도 사고 싶다. 홈꾸락 하나 자르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벌써 시리즈로 친다면 10번째 애플워치가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또 10주년을 기념해서 X가 나오면서 엄청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워치도 10번째가 나오면서 엄청 크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또 따져보면 전작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제가 애플워치는 매년 잘 구입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입을 했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애플워치도 알루미늄, 티타늄, 울트라 뭐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선택한 모델은 애플워치 시리즈 10 Z 블랙으로 구입했어요. 제가 이걸 선택한 간단한 이유라면 티타늄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이번에 제일 가성비 모델인 것 같아서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가격은 42mm 기준으로 599,900원, 46mm가 639,000원입니다. 갤럭시 워치 대비 매우 비싼 가격이긴 한데 애플워치는 아이폰 대비 교체주기도 엄청 길어서 오래 쓰기도 하고 저는 또 애플워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격값을 하는 느낌? 생각해보니 시리즈 10은 9 대비 색깔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9 때는 컬러가 알루미늄이 한 4개, 5개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엔 3가지 컬러만 출시했습니다. 패키징은 기존과 다 똑같죠? 애플은 항상 애플워치 본체가 들어있는 요 박스가 하나 들어있고요. 애플워치 시리즈 10 들어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얘는 충전기죠, 충전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충전기도 바뀌었을 거예요. 원래 애플워치가 45분 충전했을 때 80%까지 채울 수 있는 충전기였고 이번에 이것도 조금 더 빨라져서 30분이면 80%까지 충전된다 하더라고요. 애플워치가 이렇게 싸져 있는 건 기존과 동일해요. 야, 근데 현장에선 애플워치가 얇아졌다는 걸 크게 체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되니까 또 얇아진 게 바로 체감되네. 요게 애플워치 시리즈 10 Z 블랙입니다. 그리고 밴드는 가장 기본 스포츠 밴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할 때 쓰기론 요런 이제 스포츠 밴드도 괜찮지만 그 솔로 루프 있잖아요. 솔로 루프가 착용감은 진짜 좋아요. 애플워치 0세대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스포츠 밴드입니다. 시리즈 10에서 오랜만에 애플워치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시리즈 7에서 사이즈가 한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리즈 7 때 사이즈가 바뀌고 그 다음에 처음일 거예요. 기존 41mm에서 42mm, 45mm는 46mm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근데 실물로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들었을 때 이게 체감되는 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되게 얇아졌단 말이에요. 위에가 시리즈 9, 밑에가 시리즈 10이거든요. 되게 얇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얇아진 게 되게 많이 체감돼요. 이렇게 얇아지면서 내부 부품도 바뀌어서 무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작 대비 10%, 티타늄은 20%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살짝 너무 가벼워지고 얇아지니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요 스피커 구멍이 특히 바뀌었습니다. 시리즈 10은 약간 요렇게 이제 작은 스피커 구멍이 양쪽에 요렇게 듀얼로 있는 구성이라면 시리즈 9은 그냥 일자로 된 스피커 구멍이 있습니다. 시리즈 9은 확실히 스피커 구멍이 있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시리즈 10은 이게 거의 안 보여요. 육안상으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 센서부터 똑같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밴드 호환도 한번 봅시다. 케이스 크기가 달라지면 밴드 호환도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거든요. 미리 찾아본 자료로는 거의 다 호환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밴드 한번 봅시다. 이 밴드는 왜 사이즈가 안 적혀있지? 애플 정품이 아닌가? 한번 끼워봅시다. 자세히 보면 약간 틈이 있는데 그냥 보면 똑같아요. 다른 밴드 볼까요? 요거는 49mm 밴드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에 들어가는 49mm 밴드. 요것도 해볼까요? 49mm도 그냥 완벽하게 되네요. 49mm, 44mm, 45mm 기존 밴드랑 완전 똑같이 쓸 수 있구나. 아까 밴드보단 그래도 이제 울트라에 들어간 49mm짜리 밴드가 좀 더 이제 핏하게 동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요 가죽도 해봅시다. 요것도 45mm 밴드거든요. 내가 이런 밴드를 언제 구입했지? 45mm도 호환이 되는데 요 끝쪽에 살짝 어댑터가 약간 작아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일단 이제 기본 세팅을 하면서 또 추가로 살펴보죠. 자, 한국어로 하고요. 애플워치 찾는 중. 애플워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페어링 됐습니다. 확실히 스크린 사이즈가 커진 게 체감이 되네요. 꽤 큽니다. Z 블랙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 보여요. 그동안 애플워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알루미늄은 항상 무광으로만 출시했고 스테인리스 스틸, 요거는 티타늄으로 이번에 대체되었긴 한데 모두 유광으로 출시했어요. 그래서 패션이나 줄질하기 좋은 거는 대체로 유광, 스테인리스의 인기가 높았고 반대로 알루미늄은 가볍고 저렴해서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 Z 블랙, 이 유광이 알루미늄 라인으로 내려와서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위에가 시리즈 9 미드나잇이거든요. 그냥 비교하면 Z 블랙이 엄청 딥
딥한 블랙이네요. 티타늄 블랙보다 더 딥할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장점이라면 디스플레이 블랙이랑 이제 프레임 블랙이랑 거의 비슷해갖고 경계면 없이 거의 막 전체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너무 블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야, 알루미늄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광으로 만들었지?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티타늄에 있는 유광과는 분명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시리즈 9은 여기 뒷판이 네모로 있고 그 다음 이제 프레임이랑 이렇게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리즈 10은 그냥 다 이게 일체화가 되어버렸네요. 오, 이래서 더 깔끔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Z 블랙을 구입할 때 한 가지 걱정된 게 뭐냐면 예전 아이폰 7, 8 때 나왔던 Z 블랙이 진짜 멋있는데 이게 스치기만 해도 흠집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간단히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오? 그냥 책상에 끌긴 했지만 흠집이 거의 안 나는데요? 지금 그냥 새 거 같죠? 경도 테스트기로 한번 끌고 봐야 되나요? 일단 3짜리로 한번 끌고 봅시다. 제가 그래도 티 잘 안 나는 뒤에 끌고 볼게요. 오. 야, 그래도 이게 진짜 Z 블랙이 좋아졌다. 지금 여기 빛 비춰보면 살짝 흠집 보이거든요? 3으로 긁었을 때 코팅이 벗겨지지 않고 그냥 흠집만 남는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애플워치 긁어볼까? 똑같은 3짜리로 긁었을 때 기존 애플워치는 흠집도 안 남긴 하네요. 그래도 제트블랙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흠집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도 테스트기 3부터 흠집이 조금 나기 시작하는 정도이고 아마 4나 5로 넘어가면 코팅이 벗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좋긴 한데 이 블랙이 가장 큰 단점이 이런 시계류들도 이제 실버, 그것도 유광이 줄질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블랙이라서 이제 줄 조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번에 46mm로 조금 더 사이즈가 증가했잖아요. 시리즈 9이랑 비교했을 때 전작 대비 9%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크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와, 근데 진짜 제트 블랙이 진짜 대박이네요. 이 유광의 블링블링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일체화처럼 딱 이어져서 더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체화된 느낌이 되게 커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애플워치 시리즈 10의 디스플레이가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시리즈 9이 LTPO, 울트라 2가 LTPO 2이고 시리즈 10은 LTPO3를 탑재했습니다. 대체로 애플워치 디스플레이가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최신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 같아요. 응? 요렇게 비교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네. 시리즈 9에 비해 베젤 두께는 조금 더 늘었는데 바디에서 보이는 영역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봤을 때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시리즈 9이랑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아마 애플워치 SE나 시리즈 6 이하랑 비교하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달라지면서 비스듬히 봤을 때 밝기가 한 40% 정도 더 밝아졌다 하거든요. 자, 제가 요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볼게요. 오, 차이가 나네. 오른쪽이 훨씬 밝죠? 워치의 특성상 손목에 차고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정면보다 기울어서 보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거는 꽤 체감이 되겠다. 자, 기울어지면 오, 차이가 나. 40%까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육안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전면 디스플레이도 알루미늄 케이스와 티타늄 케이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전면 유리는 이온엑스를 사용했고요. 티타늄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합니다. 요 차이점도 있는 게 뭐냐면 이온엑스 같은 경우 막 운동이나 이게 좀 과격하게 했을 때 충격엔 강한데 흠집엔 좀 약하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흠집엔 강하지만 충격에 조금 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신 아이폰처럼 최소 밝기도 1니트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이번 애플워치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1초 단위 AOD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AOD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운동할 때도 AOD 화면을 많이 보는데 AOD에서 1초 단위로 이게 바뀐다? 야, 이게 가능한가?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줄여서 가능한 거겠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AOD로 들어갈까요? 이게 워치 페이스에 따라서도 다른가 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워치 페이스가 있거든요. 새로운 시계 페이스로 바로 나오네요. 플럭스라고 있고 이게 좀 크게 체감될 것 같아요. 지금의 기본 화면 지금 1초 단위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채워지면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채워지면 이제 60초가 지나는 거죠. AOD에서는 채워지지 않고 초침은 움직입니다. 야, 이게 요즘은 이게 AOD야? 야, 이게 진짜 좋다. 10만 되는 거죠. 10에서 LTPO3가 들어가서 이번에 새롭게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울트라2는 이건 지원 안 해요. 다른 워치 페이스에서도 AOD가 될까요? 다른 거에서는 거의 되진 않고요. 얘는 초침이 움직이진 않아요. 초단위로 초침이 바뀌는 AOD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10은 S10 칩을 탑재했죠. 반응 속도야 원래 애플워치가 워낙 이제 부드럽고 빨랐기 때문에 큰
큰 차이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플라시보인지 새 제품이라서인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프로세서가 바뀌면서 그 음성 분리, 통화를 할 때 마이크에서 이제 시끄러운 음성을 분리해주는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해보죠. 지금은 아무 소음이 없는 상태죠. 공사장 ASMR 들어보겠습니다. 재현님 지금 공사장 ASMR 들리시나요? 조금 들리긴 하는데 크진 네. 않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거의 안 들리는데요, 공사장 소리가? 아마 돌아오셔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엄청날 겁니다. 아니, 안 들리는데? 아니 예로도 한번 해볼까요? 울트라. 네, 지금은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처럼 들리시나요? 지금이 오히려 공사장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얘는 애플워치 울트라 1이거든요. 2도 아니고 1인데 시리즈 10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통화 품질 차이가 많이 나요. 공사장 소음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요 페이스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게 잔상 페이스거든요. 애플이 진짜 쓸데없이 디테일 좋은 게 뭐냐면 기울기에 따라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 워치 페이스는 굳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이게 이번에 또 좋아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물에서 여러 가지 활동, 예를 들어 뭐 스노클링이라든지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또 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애플워치 울트라를 많이 구입하셨어요. 근데 이번 시리즈 10에서는 이제 50m 방수는 전작이랑 동일하지만 울트라에서만 있었던 수심 게이지 그리고 수온 감지 센서가 들어가서 최대 6m까지 측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물에 담그자마자 바로 수심에 밑듭니다. 오, 떴어. 오, 6m까지 가능하고 지금 수온은 30도라고 합니다. 오, 큰일 났네. 깜짝 놀래. 오, 수심 앱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워치류들은 이제 물에서 나오면 물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로 애플워치를 새로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애플워치를 구입하려고 딱 보면 알루미늄이랑 티타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셀룰러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셀룰러를 애플워치에서는 막 엄청 강추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왜냐면 러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핸드폰 들고 뛰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땐 애플워치만 차고 애플워치에서 셀룰러가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러닝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 들고 다닐 때는 셀룰러를 안 써서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게다가 또 셀룰러를 쓰잖아요.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아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듀얼 밴드 GPS를 지원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에런 GPS 밴드만 지원합니다. 갤럭시는 기본 모델부터 듀얼 GPS를 지원하는데 애플워치는 싱글이에요. 그래서 만약 진짜 정확한 GPS 측정을 원한다면 또 그거는 또 울트라를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요. 수면 중 무호흡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 요거는 미국에서 FDA 승인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서비스 내지만 한국은 식약처 승인이 나야 되고 또 식약처 승인은 이미 갤럭시 워치가 최초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빨리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시리즈 10을 구입했을 때 간단히 살펴본 결과 아마 애플워치 시리즈 7, 8, 9을 쓰시는 분들 중 1초 단위 AOD 그리고 수온이나 수심 체크 기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6 이하 사용자분들은 엄청난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가성비는 확실히 알루미늄이고 셀룰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티타늄은 기본 셀룰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타늄까지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러닝을 위해서 셀룰러가 필요하다 그럼 또 이제 티타늄보다는 알루미늄이 가볍기 때문에 또 알루미늄의 셀룰러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확실히 애플워치 울트라는 진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또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많은 기능들이 다시 시리즈 10으로 내려오면서 애플워치 울트라의 메리트가 조금 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울트라 3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다음에 나올 울트라 3에서는 더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애플워치 시리즈 10만 해도 충분해요. 게다가 저도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1에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동안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즈 10 보니까 얘를 다시 좀 써봐야겠어요. 왜냐면 애플워치 울트라는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10을 좀 사용해보고 만약 이거를 사용하면서 또 다르게 느낀 점이 있다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10이 나오면서 이제 굳이 울트라까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듀얼 밴드 GPS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라든지 더 딥하게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6m 방수까지도 되고 꽤 많은 기능들이 일반 버전에 많이 들어와서 가성비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한 7, 8, 9까지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밖에서 이제 갈아타고 싶을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7, 8, 9은 또 갈아탈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